영상에 앞서 경건한 이야기 채널을 구독하시고 경제와 건강을 한 번에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강하게 부자가 되는 영상 시작합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허리가 뻐근하고 양말을 신으려고 허리를 굽히기 힘드신 적 있나요?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면 엉덩이부터 다리까지 저릿한 느낌이 들어서 불편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에 꼭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의 척추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핵심 구조물인 허리 디스크에 문제가 생겼다는 적신호입니다. 아무리 많은 부를 축적하더라도 허리가 아프면 여행을 다니거나 취미를 즐길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의 기둥 역할을 하는 척추가 무너지면 일상생활의 움직임조차 큰 고통이 됩니다. 척추뼈와 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물렁뼈를 우리는 허리 디스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질환의 정확한 의학 용어는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추간판, 즉 디스크는 젤리처럼 말랑말랑한 수액과 그 수액을 감싸고 있는 섬유륜으로 구성됩니다. 우리가 걷거나 뛸 때 바닥에서 전달되는 충격을 이 수액이 스펀지처럼 아주 부드럽게 흡수해줍니다. 하지만 잘못된 자세로 척추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면 내부의 수액이 바깥쪽을 감싸고 있는 섬유륜을 찢고 밀려나와 주변의 신경을 강하게 누르게 됩니다. 이때 면역세포들은 밀려나온 수액을 이물질로 인식하여 아주 강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화학적인 염증 물질이 신경 주변에 퍼지게 되면서 극심한 통증과 방사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허리 디스크가 무서운 이유는 요통을 넘어서 하체로 이어지는 굵은 신경을 직접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허리에서 시작된 통증이 엉덩이와 허벅지를 타고 종아리와 발끝까지 찌릿찌릿하게 내려가게 됩니다. 심해지면 다리에 힘이 빠져 걷는 것조차 힘들어지고 대소변 장애까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스크 증상을 초기 단계에서 제대로 관리하고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핵심입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허리에 통증이 느껴지거나 머리를 감으려고 앞으로 숙일 때 허리가 찌릿하다면 이미 디스크에 상당한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똑바로 누워서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릴 때 심하게 당겨서 많이 올라가지 않는 것도 신호입니다. 그럼 우리 일상 속에서 허리 디스크를 망가뜨리는 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습관적으로 다리를 꼬고 앉는 것입니다. 골반이 틀어지면서 척추의 균형이 무너지고 한쪽 디스크에만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쏠리게 됩니다. 둘째로 스마트폰을 보며 고개를 숙이고 있는 자세는 목과 허리 모두에 부담을 줍니다. 셋째는 무릎을 굽혀 엉덩이를 낮추지 않고 허리만 굽혀서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허리의 섬유륜을 한순간에 찢어지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넷째로 손빨래나 바닥 청소나 김장처럼 쪼그려 앉은 채 상체를 앞으로 숙여 하는 집안일은 허리 디스크를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다섯째로 푹신한 소파에 엉덩이를 앞으로 쭉 빼고 누워 TV를 보는 것도 치명적입니다. 척추가 활처럼 굽어지는 C자 형태가 되어 척추뼈 앞쪽 부분에 엄청난 압력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며 충격을 흡수하는 수액이 뒤쪽 신경을 강하게 압박합니다. 여섯째, 아침에 바쁘다는 이유로 세면대에 상체만 깊숙하게 숙인 채 머리를 감는 습관 역시 허리 건강을 크게 해칩니다. 상체의 무거운 무게를 오직 허리 근육으로만 감당하게 되어 디스크 내부 압력이 평소보다 몇 배나 급격히 치솟게 되면서 약해진 디스크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파열될 위험이 큽니다. 다음으로 허리 디스크에 대한 오해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허리가 아플 때는 무조건 누워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초기 급성 통증이 있을 때는 안정이 필요하지만 3일 이상 누워만 있으면 근육이 약해집니다. 척추를 잡아주는 핵심 코어 근육이 소실되어 척추 불안정성을 더욱 심각하게 키우게 됩니다. 둘째로 뼈 주사를 맞으면 허리가 완전히 낫는다는 믿음입니다. 신경 차단술이라는 주사 치료 방법은 신경 주변에 생긴 극심한 염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목적입니다. 통증을 빠르게 줄여주지만 찢어진 디스크를 붙여주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인 바른 자세 교정이 병행되지 않으면 반드시 재발합니다. 셋째, 푹신한 매트리스가 무조건 허리에 좋다는 오해입니다. 너무 푹신한 침대는 척추의 S자 곡선을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여 척추 변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단단하여 체중을 전체적으로 분산시켜주는 것이 척추 건강을 지키는 데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손상된 허리 디스크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몸은 놀라운 자연 치유 능력을 스스로 가지고 있습니다. 밀려나온 수액은 시간이 흐르며 우리 몸의 청소부 역할을 하는 대식세포에 의해 서서히 흡수되어 그 크기가 점점 줄어듭니다. 이러한 손상 회복 과정이 원활하게 일어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척추의 정상적인 전만 곡선을 항상 유지하여 약해진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을 최소화시켜 주어야만 합니다.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가슴을 앞으로 활짝 열어주는 바른 자세를 요추 전만 자세라고 합니다. 이 자세를 유지하면 손상된 섬유륜이 아물고 신경의 염증이 가라앉아서 통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허리 디스크의 노화를 늦추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거나 디스크에 압력이 가해지면 수액 속에 수분이 빠져나가는 퇴행성 변화가 옵니다. 촉촉하고 통통했던 포도알이 바짝 마른 건포도로 변해가는 과정을 상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수분이 빠진 디스크는 탄력이 떨어져 충격 흡수를 제대로 못하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찢어지거나 심하게 파열될 위험이 커집니다.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조금씩 나누어 자주 마셔주는 습관은 디스크에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기초 습관입니다. 또한 디스크의 연골과 콜라겐 합성에 필수적인 영양소 성분인 비타민C를 매일 잊지 않고 꾸준하게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통해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보충하시면 체내 염증을 억제하고 척추 주변 조직들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칼슘과 비타민 D는 척추뼈 강화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입니다. 햇빛을 받으며 가볍게 걷기 운동을 하시면 비타민 D가 합성되어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우울한 기분까지 상쾌하게 전환해줍니다. 허리 디스크가 나빠지는 과정은 크게 4단계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디스크가 약간 부풀어 오른 팽윤 상태입니다. 이때는 가벼운 통증이나 뻐근함 정도만 느껴지기 때문에 단순 피로라고 생각하고 무심코 방치하기가 매우 쉬운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내부의 수액이 섬유륜을 밀고 나온 돌출 단계입니다. 이 시기부터는 신경이 압박을 받기 시작하여 다리가 저리고 엉덩이의 찌릿한 통증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섬유륜이 완전히 찢어져 수액이 흘러나온 파열 단계로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크게 힘들어집니다. 마지막은 흘러나온 수액이 디스크 본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부유 단계로 수술과 같은 외과적 치료가 불가피하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경미한 팽윤이나 돌출 단계 초기에 빨리 발견하여 미리 철저하게 관리하고 적절한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리 디스크 환자들이 가장 심하게 고통을 호소하는 주요 부위는 요추 4번과 5번 사이, 그리고 요추 5번과 천추 사이입니다. 이 척추 하단 부위는 허리를 세웠을 때 가운데 움푹 들어간 곳의 가장 아래쪽 부위이며 매일 체중 부하를 가장 크게 견뎌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요추 4번과 5번 사이의 디스크에 문제가 크게 발생하게 되면 엉덩이에서부터 허벅지 옆면을 타고 내려가 발등이나 엄지발가락 쪽으로 심하게 저리고 당기는 통증이 뚜렷하게 생깁니다. 반면에 요추 5번과 천추 사이의 디스크가 붉어져 튀어나오면 허벅지 뒷면을 타고 종아리 뒤쪽을 지나 발바닥이나 새끼발가락 쪽으로 감각이 무뎌지고 심하게 저리게 되는 증상이 생깁니다. 자신의 방사통이 어느 부위를 따라 아래로 내려가는지 살피면 어떤 디스크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 대략적인 위치를 유추하고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다른 척추 질환인 척추관 협착증과 혼동될 가능성도 큽니다. 따라서 통증이 지속되거나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진다면 본인 스스로 섣불리 판단하여 민간요법 등에 의존하지 마시고 반드시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등 척추 전문 병원을 방문하여 전문의의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허리 디스크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최고의 안전한 운동은 바로 올바른 자세로 걷는 가벼운 평지 걷기 운동입니다. 걸을 때 척추 주변의 근육들이 미세하고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디스크 내부로 신선한 혈액과 영양분을 골고루 공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오랫동안 쌓여있던 노폐물과 염증 물질이 자연스레 배출되고 약해진 디스크의 재생이 자연스럽고 활발하게 촉진되는 것입니다. 하루 3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척추 건강을 지키는 훌륭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넥켄지 신전 운동을 일상에서 자주 생활화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서 있거나 엎드린 상태에서 골반을 단단히 고정하고 바른 자세를 잡은 뒤 상체를 뒤로 가볍게 젖혀주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앞으로 쏠려 있던 디스크 내부의 끈적한 수액을 다시 원래의 정상적인 자리인 앞쪽으로 천천히 이동시켜주는 원리입니다. 통증이 심하게 느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주 꾸준히 반복해 주시면 허리를 건강하게 지키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되니 꼭 실천해 보십시오. 운동을 하실 때도 반드시 피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는 하체 근육을 단련하는 데 훌륭한 운동이지만 허리를 잔뜩 구부린 채로 타는 실내 자전거나 고강도 스피닝은 허리 디스크 환자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무리한 운동입니다. 골프나 테니스처럼 한쪽으로만 허리를 급격하게 비틀어주는 비대칭적인 회전 운동 역시 섬유륜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통증이 있는 기간에는 가급적으로 피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대신에 수영의 자유형이나 배영처럼 물의 자연스러운 부력을 이용하여 척추에 무리한 체중 부하를 주지 않고 전신 근육을 고르게 사용하는 안전한 운동을 선택하신다면 재활과 근력 강화에 무척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허리를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야 할 사항들을 단계별 체크리스트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자에 앉을 때는 엉덩이를 깊숙이 밀어넣으세요. 등받이에 허리를 편안히 기대어 척추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바닥에 양반다리로 앉는 좌식 생활을 최대한 피하십시오. 바닥에 앉는 자세는 의자에 앉을 때보다 척추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을 무려 2배 이상 높이는 치명적이고 나쁜 습관입니다. 세 번째,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는 반드시 무릎을 굽혀야 합니다. 허리를 숙이지 말고 무릎을 굽혀 물건을 몸에 바짝 밀착한 뒤 다리 근육의 힘을 이용하여 천천히 조심스럽게 일어서십시오. 네 번째, 1시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의자에서 일어나서 움직이세요. 가볍게 시원한 기지개를 켜고 굳어있는 허리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면
디스크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치명적인 퇴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5번째, 적절한 정상 체중을 항상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복부 비만은 무게중심을 신체 앞쪽으로 과도하게 쏠리게 하여 정상적인 요추 전만을 무너뜨리고 척추에 막대한 물리적 부담을 줍니다. 결론적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고 허리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허리 디스크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열심히 모은 부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허리를 위해 여러분이 매일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하고 계신 자신만의 허리 통증 관리 노하우나 훌륭한 극복 경험들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영상 내용이 유익하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한 번씩 꾹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